전 시간에 try except 문법이 필요한 그 경우를 설명을 드렸고요. try except 문법의 구문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목차를 먼저 만들고요. try 그다음에 except라고 할게요. except 구문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제목을 넣은 거고요. 밑에 텍스트 셀에서 문법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드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네, 이게 문법이고요. 문법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try 이렇게 써주세요. 그리고 콜론. 콜론이 있으면 파이썬에서는 무조건 들여쓰기. 탭을 하셔가지고 들여쓰기. 자, 이쪽 1번이라고 할게요. 1번에서는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except라고 쓰세요. 여기는 들여쓰기를 다시 원래 위치로 되돌아오셔야 돼요. 원래 위치로 되돌아와서 except. 그 다음에 제가 대괄호로 쓰는 거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여기에 그 에러의 이름, 오류의 종류, 오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에러, 무슨 에러 이런 거 있었잖아요. value 에러, type 에러, index 에러 이런 에러 이름들이 있었죠. 그런 에러의 이름을 써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러 이름을 그 다음에 as라고 하는 키워드와 함께 어떤 변수 선언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여기도 콜론. 여기도 콜론. 자, 여기 제가 대괄호를 또 썼죠. 대괄호를 또 썼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except 다음에 바로 콜론만 쓰셔도 되고요. except 다음에 에러의 이름만 쓰고 콜론을 쓰셔도 되고 except 다음에 에러 이름을 써주고 그 다음에 as 하고서 변수 이름을 써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대괄호 부분을 생략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여기 2번이라고 할게요. 2번에서는 에러가 발생했을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생략 가능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인데 else라고 하는 게 있을 수 있어요. else는 에러 이름을 쓰거나 뭐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고 여기를 3번이라고 할까요? 3번. 여기서는 try 블록이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모두 수행이 됐을 때, 뭐 정상적으로 모두 수행됐을 때 실행할 코드 블록을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작성해 주시면 되고 final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finally. 자, 이것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이에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분. 그래서 대괄호 안에다 그냥 넣은 거예요. else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그 다음에 finally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 각각 나눌까요? 각각 나눌게요. else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다음에 finally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눌게요. 자, finally는 그 에러 유무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든 발생하지 않든 에러 유무에 상관없이 항상 실행할 코드가 있다면 항상 실행할 코드 블록은 이 네 번째에서 작성을 하시면 돼요. 이게 그 try의 전체 문법이에요. 전체 문법인데 가장 필수는 뭐만 있으면 될까요? try except까지만 있으면 돼. 요까지만 있으면 돼. 요게 필수예요. 여기에서도 에러 이름을 써주느냐 안 써주느냐 이런 것도 생략 가능하고
필수는 try, except 요것만 있어도 충분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선택입니다. 선택. else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finally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except 다음에 오류 이름 써주셔도 되고 안 써주셔도 돼요. 동작하는 그 방식을 이 문법이 동작하는 방식을 설명을 드리면 try 구문의 실행 순서라고 해요. try, try except 구문의 실행 순서. 만약에 에러가 없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요, 1번 안쪽에 있는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1번 안쪽에 있는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오류가 발생했을 때만 실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오지 않아요. 여기는 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모두 수행됐을 때는 3번 수행한다고 했죠. 그래서 만약에 3번 블록이 있다면 만약에 else 블록이 있다면 else로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inally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1번, 3번, 4번 순서로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에러는 이 1번 블록을 실행하는 중간에 에러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1번의 코드를 실행하다가 중간 어디에선가 에러가 발생했을 때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except로 가야 돼요. except로 가야 되니까 2번을 실행하셔야 돼요. 1번 다음에 2번을 실행하고요. 3번은 1번에 있는 모든 코드가 정상적으로 모두 끝나야 돼요. 근데 에러가 발생했다는 얘기는 여기에 있는 코드들이 정상적으로 실행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3번은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파이널리가 있다면 4번은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try 구문은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실행이 되고요. except에서 에러 이름을 그러니까 오류 여기서는 제가 오류 이름이라고 했죠. 오류. 에러 이름을 생략하면이라고 할까요? 생략하면 모든 종류의 에러를 처리하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에러를 처리할 수 있고요. 만약에 except에서 에러 이름을 지정하면 에러 이름을 써줄 수가 있어요. 에러 이름을 지정하면 지정한 에러만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지정하면 선언한 에러만 처리할 수 있고 그 이외의 에러는 처리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에러 이름을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value error라고 이름을 지정을 했어요. 근데 1번을 실행하다가 타입 에러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거는 value error인데 발생한 에러는 타입 에러이기 때문에 에러를 처리할 수가 없어요. 처리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코드 셀이 비정상적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에러를 처리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특별하게 이것만 처리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입니다.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고요. 만약에 처리해야 될 에러가 여러 개가 있다면 처리해야 할 에러의 종류가 여러 개 있다면 except를 여러 개 써주셔도 돼요. except
except 절이라고 해요. except 절을 여러 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제가 여기서는 except를 한 번만 이렇게 썼는데, except는 여러 번 나올 수 있어요. 예제 코드를 만들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ry except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필수는 try except, try colon except colon 이거는 필수예요. try colon except colon 요거는 필수고요. 나머지들은 전부 생략할 수 있는 부분들. 실행하다가 에러가 없으면 그냥 끝나면 돼요. else로 가거나 else가 있으면 else로 가고 finally로 가고 else가 없으면 finally만 있으면 finally로만 가면 되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를 실행하다가 에러가 나는 경우에는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에러가 있으면 에러의 이름을 말했으면 그 에러만 여기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다른 에러는 except를 추가하시면 돼요. 네, 자, 예제를 만들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제를 만들면서 자, 요 셀 밑에다가 코드 셀을 만들게요. 자, 코드 셀을 만들고 우선 제가 에러가 나는 경우를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숫자 정수를 입력하세요. 아까 위에서 우리가 했었던 거예요. 정수를 입력하세요 라고 한 다음에 첫 번째 정수, 두 번째 정수. 그래서 그 다음에 연산은 네 가지를 다 할 거예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사칙 연산을 다 해서 전부 다 출력을 할 거예요. 그런 간단한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선 try 없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 x는 정수로 변환할 거예요. 무엇을 정수로 변환할 거냐면 인풋으로 입력받은 값을 정수로 변환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첫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하고서 메시지를 보여줄 거예요. 정수만 입력한다 그러면 아마 에러 없이 잘 실행이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y. 자, 여기도 int 이렇게 할 거예요. int로 변환해서 저장할 거고요. input 입력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는 메시지를 두 번째 정수를 입력하세요. 이렇게 했을 거예요. 자, 정상적인 경우라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할 때는 정상적인 것만 생각해서 일단은 작성을 하시면 돼요. x도 정수다, y도 정수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프린트문을 넣는 거예요. 프린트문을 포맷 스트링 사용할게요. f 스트링 사용하겠습니다. 입력된 값 출력하고요. 더하기 두 번째로 입력된 값도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결과로 x 더하기 y를 출력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복부 좀 할까요? 복사 붙여넣기. 죄송해요. 여기는 복사 붙여넣기. 이번에는 뺄셈 결과. 그래서 여기를 빼기라고 할 거고요. 여기도 연산은 빼기. 그다음 세 번째는 곱하기를 할 거예요. 출력할 때는 x자를 써가지고 곱하기라고 표시를 할 거고요. 연산자는 별표를 쓰셔야 되겠죠. 별표를 쓰시면 되고 마지막은 여기는 나누기 연산자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정수 두 개를 입력을 받아서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의 결과를 출력하는 간단한 프로그램이 되겠죠. 그렇죠? 자, 실행 한번 해볼까요? 컨트롤 엔터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 입력하라고 하죠. 100 이렇게 할까요? 두 번째 정수 3 이렇게 했어요. 네. 문제 없이 잘 되죠. 아래쪽에 있는 4개의 프린트문이 정상적으로 잘 실행이 됩니다. 100 더하기 3, 100 빼기 3, 100 곱하기 3, 그리고 100 나누기 3. 잘 되죠? 그죠? 자, 근데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다시 실행. 100 이렇게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정수 입력할 때 점을 입력을 해보세요. 아니면 3.0. 3.0, 3.0도 3이잖아요. 그럼 사람은 이거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수라고 생각 안 하고 정수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거 에러 나요. 무슨 에러예요? 밸류 에러. 요 입력받을 때 발생하는 에러는 밸류 에러예요. 밸류 에러. 이해되셨죠? 자,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런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실행할게요. 입력값이 잘못돼서 발생하는 에러는 밸류 에러고요. 입력값은 정상적으로 전부 다 정수가 입력이 됐는데 요 아래쪽에 있는 코드들을 실행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인지 혹시 예상되시는 분 계세요? 숫자 100을 입력하고요. 두 번째 숫자로 0을 입력해 보세요. 에러의 종류가 달라졌죠. 에러가 발생한 위치도 달라졌죠. 에러의 내용은 뭐냐면 여러분들 나눗셈 할 때 0으로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0으로 나눌 수 없죠. 그거예요. 0으로 나누는 나눗셈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는 개발자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정수 입력해라, 정수 입력해라. 개발자가 시키는 대로 다 했죠. 그렇죠? 근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0으로 나누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코드를 보면은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위치들이요. 첫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입력받은 값이 정수가 아니면 에러가 발생해요. 두 번째 줄에서도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입력받은 값이 정수가 아니면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두 번째 라인까지가 에러가 없었다면 x하고 y는 둘 다 정수예요. 그래서 이 3번, 4번, 5번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6번 라인은 둘 다 정수이더라도 에러가 있을 수도 있고 에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언제 0인 경우, y가 0인 경우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코드에서는 여기에서의 코드에서는요. 모든 경우 두 가지 적어도 두 가지의 에러는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이럴 때 try. 자, 가장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필수적인 것만 사용하고 생략해도 되는 것들은 다 생략해서 필수적인 것만 해볼게요. 필수만. 자, 우리가 실행할 코드를 전부 다 블록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try 콜론.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전부 다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세요. 드래그 하시고 전부 다 선택했죠. 이렇게 선택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탭. 그럼 이 라인 전체가 다 한 칸 딱 들어갑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try 하고 콜론을 썼죠. 콜론을 썼으면 콜론 다음에는 블록이 돼야 돼요. 코드 블록이 돼야 되니까 들여쓰기가 돼야 돼요. 들여쓰기를 해야 될 부분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를 선택한 다음에 캡 한번 해주세요. 네, 그러면 모든 라인이 전부 다 똑같은 크기로 들여쓰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except는 어디다 쓴다고 그랬어요? except는 try하고 같은 라인에 그리고 여기도 블록이니까 들여쓰기. 자, 여기서는요. except에서 제가 에러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에러 이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에러가 발생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처리를 할 수 있을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뭔가 오류가 그냥 메시지만 뿌릴게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요런 정도로만 끝내버릴게요. 요런 정도로. 자, 이게 가장 간단한 try except 부분이에요.
프로그램이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뿌리면서 몇 번째 라인에서 에러가 발생했고 에러 종류는 무엇이고 에러의 메시지는 무엇이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을 뿌리면서 프로그램이 끝까지 실행이 안 되는 게 비정상적인 종료고요. 이런 게 뜨지 않는 게 정상 종류예요. 자, 실행해 볼게요. 정상적인 경우는 넘어갈게요. 비정상적인 경우가 발생하도록만 해볼게요. 자, 100 입력했어요. 엔터. 첫 번째 라인은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뭔가 입력할 수 없게 정수로 변환할 수 없는 그런 문자들을 넣을게요. 엔터. 자, 이 경우 이거는 비정상적인 종료가 아닌 거예요. 에러 메시지 떴어요, 안 떴어요? 안 떴죠. 그죠? 자, 여기서 어떤 순서로 실행이 된 거냐면 try 블록에서 첫 번째 라인을 실행을 했어요. 에러가 없죠. 두 번째 라인을 실행하다가 에러를 만났어요. 여기 입력된 문자열을 int로 변환하려고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죠. 자, 에러가 발생하면 어디로 간다? 여기에서 바로 그렇죠. 여기에서 바로 accept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실행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에러가 발생한 위치에서 바로 accept로 간 거예요. accept로 가서 거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에러가 이런 거를 에러를 잡는다라고 얘기해요. 에러를 잡는다. accept가 에러를 잡아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또 다른 에러. 아까 0으로 나누는 경우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요 라인에서. 자, 그것도 처리가 되는지 볼까요? 다시 한번 실행. 숫자는 아무 숫자나 정수로 변환할 수 있는 숫자를 입력해 주시고 여기는 0을 입력을 할게요. 자, 이렇게 했더니 아까처럼 제로 디비전 0으로 나눴습니다라고 하는 에러가 발생했나요? 안 했죠. 그 에러를 잡아버린 거예요, 지금. 두 번째 라인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라인도 정상적으로 실행이 됐어요.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출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죠? 뭘 하려고 하다가 나누기를 하려고 하다가 에러가 발생했겠죠? 발생했을 때 어디로 간다? 발생했을 때 accept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프린트문은 없어요. 출력이 된 문장은 없고 여기서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니까 비정상적으로 끝나는 거를 막을 수가 있었어요. 이해되셨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그 파이썬 노트북의 기능 중에서 런타임 모드 실행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런타임 모드 실행이라고 하는 기능은 뭐예요?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 순서대로 하나씩 하나씩 다 실행해 주는 거예요. 첫 번째 셀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두 번째 셀을 실행해 주고 두 번째 셀이 정상적으로 끝났으면 세 번째 셀을 실행해 주고 그러면서 이 파이썬 노트북에 있는 전체 코드 셀을 다 실행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실행하다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는 셀을 만나게 되면 거기서 멈춰버려요. 거기서 멈춰버리고 밑에 있는 코드 셀들을 더 이상 실행을 안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try except를 만들어주게 되면 에러가 발생하더라도 except가 그 에러를 잡고 정상적으로 코드 셀을 종료시킬 수가 있죠. 그럼 그 밑에 있는 코드 셀들을 계속 이어서 실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게 try except입니다. try except. 이게 가장 간단한 try except예요. 가장 간단한 try except. 자, 이번에는 에러의 이름들을 명시를 해서 에러의 이름들을 지정을 해서 그 특정한 에러들만 잡는 코드를 만들어 볼게요. 아까 value 에러라고 하는 거 발생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코드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try 할게요. try. 자, 이번에는 try부터 만들게요.
자, 그 다음에 위쪽에 코드는 똑같을 거여서 여기를 복사를 좀 할게요. 요만큼 컨트롤 C 복사하셔가지고요. 요 try에다가 컨트롤 V 붙여넣기 할게요. 붙여넣기 하고 자, 그 다음에 except 예외가 발생하면 이렇게 자, 아까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게 무슨 에러? value 에러. 힌트 주죠. 그죠? value 에러 이렇게 할게요. 에러 이름만 써도 된다 그랬죠? 에러 이름만 써도 된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서 print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입력값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입력값이 잘못됐습니다. 자, 그럼 있는 거 다 써볼게요. else도 있다 그랬죠? else. else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차측 연산 모두 수 성공 이렇게 할까요? 자, 그 다음에 finally라고 하는 게 있어요. print. 여기서는 여기 쓸게요. 코드 셀 종료라고 할게요. 제가 일부러 지금 여기서는 제가 일부러 에러를 하나만 했어요. 하나만. 자, 그리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에러가 없도록 할게요. 자, 에러가 없을 때 어떤 순서로 실행되는지 보겠습니다. 숫자 100. 그 다음에 두 번째 숫자 3. 엔터. 자, 어떻게 실행되는지 볼게요. 이 안쪽에 있는 코드들이 전부 다 수행이 됐죠. 그쵸? 첫 번째 정수 입력하세요. 두 번째 정수 입력하세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까지 출력을 했어요. 그쵸? 이 코드들을 수행하면서 try 블록에 있는 코드들을 수행을 하면서 에러가 발생한 적이 없어요. value 에러가 발생한 적이 없죠. value 에러가 발생한 적이 없으니까 2번을 실행할 필요가 없어요. else는 언제 실행한다고 그랬어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이에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 3번이 실행되죠. 여기 3번. 그리고 4번은 무조건 실행. 4번은 무조건 실행이에요. 그래서 순서가 1번, 3번, 4번 순서로 실행이 됐죠. 맞아요? 맞죠? 자, 이게 제가 위에서 설명드린 그거예요. 에러가 발생하지 않으면 try 안에 있는 모든 블록이 성공적으로 다 끝나요. 만약에 else가 있다면 에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니까 3번이 실행이 되고요. finally는 에러 발생 유무에 상관없이 무조건 실행하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자, 이게 에러가 없었을 때예요. 자, 이번에는 value 에러가 발생하도록 만들어 볼게요. 자, value 에러가 발생하는 거는 아예 첫 번째부터도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정수가 아닌 거를 입력해 버리면 되죠. 아예 이 첫 번째 코드가 실행될 때부터 정수가 아닌 거를 입력해 버리면 여기서부터 value 에러가 발생할 거예요. 엔터 해보세요. 비정상적인 종료는 아니죠. 전체 우리가 실행해야 될 코드는 이만큼이지만 이만큼을 다 실행을 하지는 못했어요. 그죠? 왜 그러냐면 일단 이 블록 중에서 첫 번째 라인을 실행하다가 value 에러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기에서 value 에러를 만나서 어디로 바로 갔어요? except로 바로 갔어요. 그리고 에러의 종류가 value 에러가 맞죠.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입력값이 잘못됐어요. 라고. 그래서 여기가 끝났죠.
그럼 else는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요. 여기가 끝나면 그 다음은 어디로 가요? finally가 무슨 뜻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라는 뜻이잖아요.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에러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try를 하다가 에러가 발생하면 accept로 가고 accept가 끝나면 어디로 간다? finally로 간다. 이거를 위에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근데 만약에 정수는 제대로 입력을 했는데 두 번째 정수를 0으로 입력한 경우를 볼게요. 자, 실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수 제대로 입력을 했고요. 두 번째 정수를 0으로 입력을 해버렸어요. 자, 이 경우는 try except 구문이 에러를 적절하게 처리한 거예요? 아니면은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고 비정상적으로 코드가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비정상적으로 코드가 종료가 돼버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정상적으로 코드가 종료가 됐다면 에러가 있든 없든 이 파이널리는 무조건 나와야 돼요. 그죠? 파이널리가 없어요, 지금. 그쵸? 왜 그러냐면 이렇게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까지 실행을 잘 하다가 어디서 에러를 만나버렸냐면 여기서 에러를 만나버렸어요. 0으로 나누는 에러를 만나버렸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에러네? 그러면서 accept로 갔어요. accept로 갔는데 accept에서는 무슨 에러만 처리하겠대요? 그쵸. value 에러만 처리하겠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코드는 여기 이 에러가 발생한 제로 디비전이라고 하는 에러를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에러 비정상적으로 코드가 종료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도 실행 못하고 else도 실행 못하고 finally도 실행을 못하게. 그래서 코드 셀이 완전하지 못하게 비정상적으로 종료가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죠? 처리해야 될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 경우에요. value 에러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에러도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except 절을 여러 개를 만들어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순서는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가끔 중요한 경우도 있긴 하지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except 들여쓰기는 여기 같은 라인에 except 에러 이름 기억나실까요? 제로까지만 기억나시면 돼요. 제로. 그러면 에러 이름은 이렇게 제로라는 단어가 들어간 에러 이름 추천을 해줘요. 그럼 엔터만 하면 되죠. 에러 이름 길잖아요. 이거 긴 거 다 타이핑 하려면 그 타이핑 하다가 오타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제로까지만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노트북에서 추천해주는 에러 이름에서 엔터 해가지고 쓰세요. 자, 그러면 0으로 나누는 게 잘못된 거죠. 여기서는 이렇게 할까요? 0으로는 나눌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로 처리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입력값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하기보다는 여기도 조금 더 입력값은 정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수로 입력하려고 하겠죠. 이런 정도로 할게요. 자, 이제 그럼 다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경우부터 볼까요? 숫자 정수로 잘 입력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눗셈을 할 때 사용할 정수도 0이 아닌 정수로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행 순서는 try가 정상적으로 모두 끝났기 때문에 except가 예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else 그 다음에 else가 끝난 다음에는 finally 여기까지를 실행하게 됩니다. try 그 다음에 else와 finally 이렇게 실행을 했죠. 맞죠? 네, 이렇게 실행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value 에러가 발생하도록 코드를 실행해 보도록 할게요. 코드는 똑같은데 QWE 이렇게 한글이 돼버리고 상관없어요.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해서 value 에러가 발생하도록 자, 요것도 처리가 잘 되죠. 첫 번째 라인을 수행하다가 입력값을 int로 변환하려고 하다가 value 에러가 발생했어요. 자, value 에러가 발생했으니까 accept로 가겠죠. 그래서 그 value 에러를 여기서 잡은 거예요. value 에러를 여기서 잡아서 입력값은 정수로 하셔야 돼요 라고 출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엔 어디로 갔어요? 그 다음에 finally로 갔다. 그래서 코드셀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됐어요. else는 안 가죠. else는 언제만 갈 수 있어요? try의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끝났을 때에만 else로 갈 수 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0을 입력하는 경우를 볼게요. 네, 그 다음에 0. 여기도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죠. 이것도 정상적으로 끝난 경우예요. 자, 여기서는 쭉 실행을 하다가 여기까지는 정상적으로 실행됐어요. 이렇게. 입력값도 받았고, 그죠? 입력값 정수 잘 입력이 됐고, 두 번째도 입력이 잘 됐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까지는 잘했어요. 그죠? 더하기 0, 빼기 0, 곱하기 0 잘 됐죠. 나누기를 하려다가 문제가 발생을 했죠. 익셉션 발생했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처리하냐면요. 얘가 먼저 첫 번째 accept로 가요. 근데 첫 번째 accept는 처리할 수 있는 에러가 아니죠. 그러면 그 다음 accept로 가요. 그 다음 accept로 가요. 그 다음 accept로 갔더니 여기서는 처리하려고 하는 에러가 맞죠. 그래서 처리가 됐어요. 0으로 나눌 수 없어요 하고 처리를 끝낸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까요? 에러는 있든 없든 finally는 무조건 실행하는 거니까 finally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try except 구문이에요. 네. 이해되셨습니까? 사용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가장 간단하게 사용하실 때는 try except만 하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에러 이름 안 주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만약에 지금처럼 어떤 특정 에러들만 처리를 하는 코드로 만들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except를 쓰시면 돼요. except는 처리하고 싶은 에러 종류들에 따라서 여러 개를 쓰셔도 되고 else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이거 없다고 실행이 안 되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finally 있어도 되고 없어도 돼요. 사실 이런 코드들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이런 코드들도 중요한 거 아니죠. 필요 없으면 else나 finally는 생략하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try와 except입니다. try와 except. 예, 되셨어요? 연습 문제 하나 드릴게요. 연습 문제. 사용자에게 숫자 실수라고 하죠. 실수 정수가 아니라 숫자를 입력하라고 보여주고요. 숫자를 입력하라고 보여주려면 무슨 함수 쓰시면 돼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쓰면 되죠.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문자열을 입력 문자열이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할 수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경우이면 그 숫자를 출력하고 종료하시면 돼요. 종료하고 오늘
이렇게 나눌까요? 하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될 수 없는 문자열일 수도 있겠죠. 뭐 예를 들어서 ABC라든가 그다음에 뭐 느낌표라든가 이런 게 들어가면 숫자로 변환 못 하잖아요. 그죠? 사용자가 입력한 문자열이 숫자로 변환될 수 없는 경우라면 숫자를 다시 입력하세요라고 하고 반복하시는 거예요. 숫자를 다시 입력하라고 출력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고 입력받는 이 과정을 입력 과정을 반복하시는 분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냐면 사용자가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겁니다. 한 번에 끝날 수도 있고 100번에 끝날 수도 있고 2번 만에 끝날 수도 있어요. 사용자한테 숫자 입력하세요 라고 보여줬으면 사용자가 한 번에 숫자를 입력했으면 딱 출력하고 이 코드셀은 딱 끝나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숫자로 변환할 수 없는 그런 입력값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숫자 다시 입력하세요 라고 하겠죠. 그러면 여기를 반복하겠죠. 근데 그게 또 잘못된 문자일 수 있죠.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계속. 언제까지? 정상적으로 숫자를 입력할 때까지. 그래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드셀이에요. 힌트 드리면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반복문 중에서 while문 공부했었죠? while문 공부하셨죠? while은 조건식이 true인 경우에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만약에 이 안에 코드가 있다면 이 안에 있는 코드는 무한히 반복되죠. 끝날 수가 없죠. 끝날 수가 없죠. 끝나게끔 만들어 주시면 돼요. 루프를 끝내고 나올 때 뭘 사용하죠? break. 맞아요. 숫자로 변환될 수 있는 문자열이 입력이 된 경우라면 브레이크하고서 이 while문을 끝내시면 돼요. 이게 힌트.